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네. 지냈어요? 네, 잘 How are 지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니 김이사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지성호 국회의원도 오셨는데 이 과정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의 경험을 한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를 찾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 지성호 국회의원하고 뭐 이제 사실 탈북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케이스가 바로 박연미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탈북자죠. 맞아요. 예. 그 탈북자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쪽에 있는 가족 모두 다 이제 피난을 온 경우라서 예. 그 한국전이 이제 시작이 된 다음에 이북에서 북한에서 또 나름의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모든 가족이 짐을 싸고 그 이쪽에 배를 타고 네. 그 카고십에다 타고, 이게 그거에 대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와우. 그렇다고 쭉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잠시 우리 지금 킬로그램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죠. 킬라그램 왔습니다. 멋서. 킬로그램은 지금 우리 박연미 현재 씨 아시죠? 예. 저도 이제 엄청 딥하게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되게 트렌딩 하셨잖아요. 네. 이제 SNS, 틱톡, 릴스 이런 데에서 되게 트렌딩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찾아보려고 한 건 아닌데 보여서 알게 돼서 되게 그때 응원도 하고 막 와 힘냈으면 좋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저런 걸 겪고 이렇게 이겨내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되게 이렇게 생각을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누가 게스트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박연미 씨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 보도에 보면은 좀 내용이 좀 본인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원이사님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좀 알아보고 좀 여기 파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가 사실 2014년에 보도되는 그런 뭐 디플로맷 같은 이런 그 에이전시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좀 앞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딱 그 2014년 정도에 했었던 그 연설이 있었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은 한번 틀어보시죠. 예, 전 세계 8천만 회나 기록했던 네.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좀 대충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네. 박연미 씨.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 연설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연설을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박연미 씨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영상 이렇게 통해서 한복을 2014년. 입고 예. 이미지도 굉장히 좀 트래디셔널하고 북한은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와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를 네. 하고 있고. 네, TV에서는 오직 그 채널 하나가 있고 인터넷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연미 씨가 거기 있을 때는 예. 인터넷이 없을 것 같았어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박연미 씨가 북한 정권이 싫어서 탈북했다고는 믿어요.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예. 그거는 저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제 그 북한에서의 그런 실상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공포에 떨고 있으면서 살고, 뭐 바깥에 외부와 연락도 안 되고, 네.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노래, 뭐 영화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도 접하지 못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 노래, 언론.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인터뷰 테드 토크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내용이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뭐 김일성, 김정일, 네. 김정은 이런 독재자들을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그 한국에서도 흔히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냥 94년에 태어나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자유를 빼앗겼다. 근데 이제 박연미 씨가 북한에서 상류층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에서 지적하는 게 박연미 가족은 북한에서 이렇게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상류층이었다라는 얘기가 북한에서도 나오면서 그런 상류층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죠. 하군요.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좀 이렇게 4살 때서부터 뭐 속삭이지도 말라, 뭐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조용히 있고, 좀 이렇게 좀 독재자 밑에서 압박을 느끼는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는데, 사실 그때 사진을 보면 좀 은근히 좀 이렇게 잘 사고 아버지가 계속 있었을 때예요. 그때는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독재 국가에서 끔찍한 경험 중 이제 일부가 말이 안 된다 이런 비난이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최근 들어서 뉴욕 타임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연달아서 보도하면서 네. 박연미에 대한 논란이 이제 커지고 있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우파 농객으로 떠올랐거든요. 지금 네. 박연미 씨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우파 농객이에요. 팍스 뉴스에서도 자주 출연하고 뭐 브라이트바트 인터뷰도 자주 나오고 네. 지금 터닝 포인트 USA에서도 매달 6,600불씩 그렇게 받으면서 조 일하고 로겐에서도 있어요. 나왔잖아요. 사실 조 로겐에 나오면서 굉장히 조 이렇게 로겐 많이 알려지기 팟캐스트. 시작한 것 같은데. 팟캐스트, 조 와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그 출연하면서 이제 네.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음성이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그 여러모의 그 북한에서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인신매매 팔려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한데 그렇죠. 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과장을 했다 이런 걸 아니, 얘기하기에 되게 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네. 뭐 이 영상은 지금 이거 그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자살할 박연미 준비가 씨가-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탈북할 아이고. 때. 그렇죠. 그거는 제가 책에서도 이렇게 책을 제가 좀 앞부분 봤어요. 네. 그 박연미 씨 책. 그래서 여기서 앞부분에도 이제 그게 자세하게 좀 써 써 있어요. 있어요. 그 자살할 네. 준비. 근데 예, 그거 그러니까 이 연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네. 그리고 이 연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이북에 아니 북한에 대한 이제 그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며 살고 있구나. 네. 이런 느낌을 확실히 얻었어요. 보면은 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울렸고 그리고 뷰수도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2014년서부터 나왔던 이런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이때 얘기했던 거하고 그 후에 얘기했던 거 부분들이 이런 연설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그 표출되었던 이런 모습과 많이 다르다. 아 현재가 이런 지금-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2009년에 이제 한국에 정착했고 그다음 북한 이탈 주민이 출연한 TV 예능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네. 이제 박예주라는 예명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상류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방송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 보면 방송이에요. 자막에서 이제 예주에게는 너무나 다른 그런 박연미 이야기. 씨. 그러니까 여기서 시구나. 보면은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지금 아직 한국에 계시나요? 예? 어머니는 한국에 아직 계시나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근데 이제 옥수수밥을 먹는다는 건 몰랐다. 아 그냥 쌀밥만 알고 자랐다 거의 이 우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상류층이었다는 거죠. 이제 부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냥 밥을 먹었다. 저도 반밥은 알고 저도 보리밥도 아는데. 보리밥이 사실은 건강에 더 좋대요. 그쵸 좋긴 네. 하죠. 보리밥이 더 좋아요. 어. 몸에. 예, 아니, 맞습니다. 사실은 잡곡밥. 흰밥이 우리가 양반들이 막 다 흰밥이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흰밥이 제일 영향이 없어. 네. 근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북한에서 유복하게 사셨고 되게 밥 걱정 없이 원래 살았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다른 해주시는 건가요? 탈북자들하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 다른 탈북자들하고 공통성이 없다는 거죠. 아 우린 공통점이 다르다 지금. 예, 본인들은 이거 난 이해가 못한다. 어? 그래서 진짜 그럼 말이 어머니는 조금 다르네요. 아니 너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는 오히려 욕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가 그래도 그냥 조용히 있어라. 말 실수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이쪽 그 2014년에 나온 보도하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이 친구가 여기서 나오고 별로 호응을 못 받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바꾸고 좀 더 세게. 이 연설에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렇구나. 뭐냐면 봐봐요. 여기서 이제 저 인물이 있어요. 케이시 라틱이라는 케이시 라틱, 그 인물이 있어요. 그 프리덤 Voices of 네, Voices Freedom이라든지 of Freedom. 이런 Voices of 이런 Freedom. 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서 같이 이제 이 저 친구죠. 사람이죠. 네, 네. 케이시 케이시 라틱. 랄틱. 그래서 여기서 with 연미 파크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나오면서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한 201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네요. 예. 그때 그. 이 친구가 얘기하는 다큐멘테이션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1년 동안 박연미하고 이 연설을 위해 준비를 해서 이게 바이럴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키워줘가지고 이야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있지 않냐. 아 조금 스토리를 이렇게 말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또한 이 케이시 라티그가 한국에서 이 Voices of Freedom이라든지 아니면 Freedom Voices라는 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 20명의 한 탈북자들이 모두 다 스피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저분이 그럼 리드하는 탈북자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임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시라고 말했어요. 에이전시가요? 지금 한 네. 20명 정도 있죠. 거기 아. 멤버들 중에 그 키노 그렇죠. 스피커. 제가 이거 봤을 때 키노 스피커들이 몇 명이 이 사람이 예. 그 케이시 larti그가 좀 그 네. 키노 스피커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있는 한 2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따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스피커로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하. 하이어를 해가지고 저분을. 박연미도 사실 그 뭐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미국 돈으로 13,000불을 받고 나가요. 아, 그게 페이가 굉장하네요.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와우. 그 박연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넷워스가 500만 불 정도의 넷워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밸류가. 스피치를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그러니까 10만 불 가까이 13,000불, 네. 13,000불이라고 아니 근데 어떤 데는 저기 5만 불 넘게도 받고 뭐 그럴 수도 그래요. 있죠. 그럴 수도 그런다고 있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박연미 씨가 예전에 그 한국 프로에 나왔을 때 이제 상류층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관심을 잘 못 받았어요, 사실은. 아, 오히려 그때. 그러면은 이제 탈북자의 입장에서 네.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잘 전파가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런데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런 스피커들을 부르는 그런 단체에서 원하는 거는 그죠. 사실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그 북한의 힘든 얘기, 내가 이거를 겪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다. 약간 이런 걸 느끼고 싶지. 북한의 상류층의 삶의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안 겪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사실이면은 이런 그냥 일반 탈북자들도 나와가지고 좀 자기 이야기를 과장을 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음. 인센티브가- 나는 그게 내가 볼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박연미 정도면은 인센티브가 좀 있다고 보고 이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아버지가 밀수하면서 알게 된 중국 브로커 도움을 받아서 네네네. 부모님과 함께 탈출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나중에는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더블린 연설에서는 어머니와 둘이서 탈북했고 이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한테 어머니가 성폭행을 당했다고까지 아. 얘기했어요. 오 마이 그 갓. 자신은 중국인 남편에게 팔려있다. 근데 아까 아이고. 방송 보면은 어머니가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네, 물론 네. 뭐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예. 이게 진위 여부가 아이고.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문화 충격에서 좀 이런 걸 다루는 부분은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뭐가 안 됐다라기보다도 이럴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그런데- 부분이 예. 근데 검증 과정을 찾는 것도 그게 어렵죠. 말이 안 되고 어렵죠. 사실 이렇게 여쭤보기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알았다면 이분을 이게 여쭤보기 불가능한 질문일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대부분 되게 피해자인데 그죠 그렇게 하기가 이런 걸 물어보기도 어떻게 그죠, 보면은 그죠. 사실 굉장히 이걸 검증해야 된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보면은. 네.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네. 그 힘든 얘기랑 내가 생과 사를 이렇게 넘어다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 그거 진짜야? 라고 물어보기는 좀 예.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그 가족이 다 범죄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가난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가세가 그 기우는 3세대, 건데. 아, 원래는- 3세대까지 다 이렇게 네. 예. 피해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저 한국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좀 이렇게 유복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렇게 좀 힘들어졌나 아니면은 그 한국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그 힘들어진 상황은 설명을 안 안 하고 했던지.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박연미 어팔러지스트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말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예. 또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의 모습만 딱 보여줘라 이렇게 한 면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특성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제 네. 힘든 점을 얘기해도 그거를 안 내보냈을 가능성이 그랬을 있긴 수도 하고. 있겠네요. 네,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양쪽 진영에 이제 입장이 있는 건데 박연미 씨가 제가 볼 땐 조금 과장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앞뒤가 너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뭐풀 그죠. 뜯어먹고 살았다는 건 어쨌든 그 당시 한국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잖아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그죠? 네. 흰 쌀밥만 먹고 살았다고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긴 하셨죠. 그때 예. 그리고 방송에서. 조 로겐하고 인터뷰할 때 네, 그러니까 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쥐를 먹고 네. 그다음에 쥐가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 아, 지금 쥐가 조 그다음에 로겐한테. 사람을 먹고 이런 순환된 삶을 살았다는 게 좀 과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사람이 쥐를 먹고 그 쥐를 사람을 먹은 쥐를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지. 그 네. 보면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북한에서 그 Great Famine이 있고 그 여러 네. 가지 그 Arduous March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사실 되게 그 굶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있었겠죠. 정말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쥐라도 그죠. 잡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을 이제 그 박연미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조로겐에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본인이 정말 겪었던 건가 겪었냐. 아니냐라는 거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워싱턴 대목 좀 포스트도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고. 쥐가 사람 먹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쥐를 먹다.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죽으면은 그 다른 또 쥐들이 쥐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갓. 먹는다. 너무 이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 결국은 굉장히 너무 푸드체인에서 서로를 먹고 자극적이고 산다는 거를 아, 무서운 표현하는 얘기네요. 너무.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은 박연미가 처음 한 것 같아. 이렇게 어린이들이 쥐 먹고 쥐가 아이들 먹고 막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박연미한테만 들은 것 같고 다른 탈북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그 정도로는 없었어요. 얘기한 적이 예. 없고. 그 지금 그 박연미 씨가 얘기를 하는 게 북한에서는 그 기차가 딱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북한이 참 추운 이유로 그 기차역에서 그 밀어야 시체들이 된다. 많이 있었고 그리고 강에서 시체들이 많이 떠다녔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근데- 원이사님은 이제 많이 들은 부분이에요. 근데 강에서 이렇게 시체가 북한에서 자주 떠다닌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제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사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북한을 방북한 분들이 그 기자들이 저널리스트들이 실제로 이렇게 쓴 얘기라서 저는 그 대목은 믿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시체가 좀 있고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진짜 쥐들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럼 그럴 그 수도 쥐들을 있겠네. 잡아먹으면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네요. 예, 뭐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었다 이런 정도까지는 갑자기 걸어다니는 사람을 공격해서 잡아먹었다 이런 건 아니어도 만약에 진짜 북한에 그렇게 시체가 있다면은 네. 그 아니, 당연히 시체를 먹었겠지. 얼쩡거리는 쥐들을 잡아먹었다 이거를 좀 과장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긴 하네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북한에서 상류층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삶 자체가 쉽지는 않았으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북한이 이제 정전 사태가 많이 이렇게 네. 발생을 한대요. 사실 그 바이스 아시죠? 그 온라인 매체 바이스 얼마 전에 네. 파산했는데 언론. 네. 예, 바이스에서도 이렇게 방북해서 북한의 실태를 찍어서. 이렇게 그 찍어가지고 온 저널리스트 한 분이 있는데 저도 그 그분이 영상 봤습니다. 취재할 때 네. 이렇게 정전 사태가 또 아. 벌어져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생활이 힘든 거는 제가 볼 때 상류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 이게 시체를 이렇게 보는 매일 게 되게 시체를 보는 게 그게 정상 일이었다. 네, 흔한 매일 일이다. 시체를 보는 게 이게 93년서부터 태어난 친구라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2000년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는 뭐 일본 일부 99년, 저널리스트들이 99년도 그거는 그때서부터. 사실 시체 사실이라고. 보는 게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보도한 일본 기자가 있었어요. 네. 예. 아이고. 자, 이 부분도 논란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이렇게 장이 네. 파열돼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뭘 먹을 거를 달라 아니면 마실 거를 달라. 진짜요? 강아지도 이제 그걸 이것도 보고 약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창자 이렇게 창자 나와가지고, 빠져가지고 예. 그걸 상태. 난 그것도 이거는 좀 과장 같아. 네, 바지도 안 입고 있었고. 하도 이런 거를 자주 보게 돼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느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 그런 상태로 살아 있고 이런 게 너무 무섭고 같이 했다. 살아있고 네. 파리가 이렇게 오고 강아지들도 아이고. 이렇게 먹으려고 배고프니까 이 보통 사람 죽을 이제- 때를 기다리고 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고 굉장히 좀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디스토피안한 그림을 그죠. 만들고 이제 있어요. 캐피럴리스트 사실은. 근데 문화에선 어쨌든 좀 근데 상상하기 힘든. 이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로건이 한 번도 이렇게 질문 원래 보통 날카로운 질문 잘 던지잖아요. 조 네. 로건이. 근데 박연미한테는 이렇게 좀 소프트볼 퀘스천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아니, 그 자기가 이런 걸 겪었다 하고 이런 거 봤다 그렇게 하는데 말하는데 어떻게 그거 그거를 뻔이야. 어떻게 이 사람은 창자가 나와 있는데 살아 있습니까? 이거 누가 물어보는 아, 그렇게 거야? 하긴 너무 에비게어 그렇죠. 같은 저널리스트들이 아,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거 완전 매장당하는 거지. 아 실제 그러다가 얼굴 보고 그렇게 하기 캔슬당하는 너무 거지. 힘들 것 같은데. I don't 네. know. I think now she's on the attack.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어택을 하고 있어요. 아, 최근 들어서 박연미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좌우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박연미 씨가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농객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급부상했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버도 팔로워가 113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활동하는 무대도 보수 진영 쪽 팍스 그렇죠. 뉴스에 자주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타겟이 된 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그 진보 그러니까 급진 좌파 언론이 제가 볼 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예요. 그냥 워싱턴 언론- 포스트에서 이거를 커버했잖아요. 야,
그리고 So there's 요- an agenda there too.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 에비게일 뭐 어떠한 그 내가 볼 때는 유튜브 저널리스트이긴 한데 이 사람도 이제 딥다이브 같은 비디오를 만들면서 네. 이제 그 박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박연미는 완전 거짓말쟁이네.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보면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렇게 보이게 또 이쪽에서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이 채널에서 클레임하는 부분의 하나는 네. 우리가 추천 이런 부분을 여기다 네. 그 링크를 올릴 건데 네. 이런 것 거기서 하는 얘기는 결론은 이게 코크 브라더스라고 네. 이제 그 내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파 단체의 그러니까 Koch brothers. 그 예. 조지 소로스 같은 Not as powerful as 그런 George Soros. 그런 펀딩을 하는 그런 그 rich guys 그런 이제 네. money source corporation 이게 결국은 이제 검은 손이라고 하는 거죠. 음. 여기서 이런 보수 진영의 뭐 어젠다에 맞게 어젠다에 얘기를 맞게끔 한다. 이런 사람을 돈을 주고 조 로겐 아니면 이런 데 나오게 한다라는 게 이쪽의 내러티브예요. 약간의 뭔가 페이드 액터처럼 하는 거다. 약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네. 그 뭐 페이드 액터라는 거는 그런 얘기는 없고 네, 거의 보수 층에서 펀딩이 와서 이런 거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게일이 지적한 거 저널리스트 아비게일이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네. 이제 추론을 해봐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좀 그 나오는 거는 뭐이 Fox News의 리포트 지금 나오는 걸 보시면은 North Korea defector slams woke U.S. schools. 그러니까 예. wokeism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잖아요. 탈북한 사람이잖아. 자유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 wokeism이 참 문제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곧 얘기하는 게 컬럼비아대에 딱 처음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자기를 pronoun 네. he로 얘기할 거냐, she라고 얘기할 거냐, 본인 스스로를 아니면은 they라고 할 거냐, 뭐 non-binary처럼 네. 그런 정신 나간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북한처럼 가고 있다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어요. 박영민. 저는 이 굉장히 얘기를 처음 정치적인 들었어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꾸로 하고 분이시군요. 아니 저 이 얘기는 들었을 때 정말 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많은 education institution에서 좀 이렇게 좌파 진영의 코र्스들을 많이 가르치는 거는 있어요. 그런 네. 부분. 뭐냐면 liberal이에요. 여기에 미국의 education 자체가 liberal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education 시스템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PC (political correctness)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이 북한의 인민 세뇌 수법과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은 조금 동의되는 대목이긴 해요. 요새 그 I agree. indoctrination이라고 I 표현 많이 agree. 하잖아요. 이건 I agree.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연미 씨가 분명히 과장을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슈퍼 캐피탈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이 캐피탈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용하는 것 같고 박연미 씨가 이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 진영 어젠다를 푸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동시에 PC 네. 그다음에 wokeism을 비난하는 그런 워리어처럼 된 거죠 지금 보면은. 근데 이걸 예. 과장을 해서 지금 막 뭔가 이렇게 피해를 준다거나 완전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면은 약간 이게 과장일 수도 있다. 약간 그냥 알리게이션들이 지금 있는 그냥. 진보 진영에서는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네. 탈북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진보 진영은 wokeism을 옹호하잖아요. 지지하고. 그죠? 네. 그리고 political correctness를 계속 푸시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PC하고 wokeism을 비판하는 박연미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연달아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비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박연미는 북한판 페리스 힐튼이다.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얘가 이걸 돈이 많다. 예, 이런 부자다. 걸 그 탈북자 victimhood를 이용해서 이 인더스트리를 이용해서 이 보수 우파 스타로 떠올랐다는 것을 비판한 거죠. 예. 페리스 힐튼은 그러면은 칭찬은 아니잖아요, right? Is that do you 그걸 would you 칭찬은 consider 아니죠. that a 그건 compliment?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박연미가 사실 그런 이미지를 좀 연출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외모가 이렇게 좀 예전하고 많이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사실 얼굴도 좀 이렇게. 그것도 자유잖아요. 아 자유긴 한데. 내가 내 얼굴 뜯어고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비판을 받는 그 일부에서는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근데 있는 거예요. 이뻐졌잖아, 예. 솔직히. 그죠. 약간 되게 그래서 더 바이럴 하셨던 것 근데 같기도 하고. 얼굴이 점점 아니, 화장- 안 움직여지는 건 아니 사실인 화장한 것 걸 수도 있잖아요. 좀 화장 스타일이 No. 바뀐 걸 수도 있잖아. No, look. No? 그러네.
아니야. 아니 이게 오리지널 얼굴 맞죠? 내가 볼 때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 그래요? 사실 보면. That's what I think. 그렇죠. 한국 방송할 때 아니 이때와. 저 이 얼굴이 이때는 조금 다른 분 이 같긴 하네요. 얼굴이 저 네. 얼굴로 갈 수 충분히 손 안 대고 왜 옥주현도 있잖아. 옥주현은 많이 바뀌었지. 근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박연미는 크게 그렇게까지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얼굴을 보면은. I don't know. I don't know. 조금 다르시 이렇게 난- 바로 비교해서 보니까 조금 다르시긴 하네요. 네. 근데 뭐 성형 수술 하던 말던 간에 그죠. 뭐 그거는 문제가 사실 안 중요하지 되는 않죠.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오면서 본인이 매스컴에 많이 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좀 더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아니, 싶은 이분이- 거니. 꾸미고 싶은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저는. 약간 좀 예뻐지고 싶은 거. 패셔니스타로도 이렇게 좀 주목받는 것 같던데. 그 우파 진영 사이에서 좀 옷도 잘 입고. She became like a 굉장히 폴리티컬한 피규어이 지금 됐군요. 이분이. 백인들이 좋아하는 예, 그런, 예, 예. 그런 그러니까 이미지로 예, 가고 있나요? 예, 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시안 이미지이기도 하고. 백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I 아시안 don't 이미지가 know. 뭔데요? Is that a racist? 그걸 알고 싶어. I don't know. That's I don't that's know. what 알고 잘 싶어요. 모르겠는데 I think 어쨌든 that's a 제가 racist 보기에는 remark, 되게 파퓰러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스토리도 특이하고 외모도 출중하시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거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이 박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백인 유튜버 사이 하는 백인 이런 그 인플루엔서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게 무슨 가슴에 대해서 이제 좀 시선을 돌리고 그러는데 참 아이고. 그런 걸 보면은 누구 가수? 그러니까 박연미 제일 이렇게 가슴 큰 여자 인터넷 문화가 좀 네, 네, 나 그러네요.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참 진짜 남자들 욕 먹을 만하다. 그죠. 보면.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만 쓸데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힘들었던 얘기와 막 이렇게 시체가 막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생활을 내 얘기하고 말이. 있는데 그러긴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박연미가 또 근데 비판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미안해. I'm 네, sorry. 얘기해. 우리도 좀 욕을 continue. 먹어야 될 게 네. 성형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짓거리고 네.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네. 웃긴 No, I mean 왜냐면은 되게 캐피탈리스트 네. 탈북자 제가 몇 명 알거든요. 실제 그냥 친구들도 있고. 아 진짜요? 예,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좀 이렇게 언론 타는 그런 탈북자도 좀 있는데 네. 보면은 스폰지 같아요. 제 느낌은. 스펀지. 그 자본주의 그 캐피탈리즘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더라고요. 아,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래서 자유가 제가- 없다가 자유가 생기면 예, 당연히 성공하고 그러니까. 싶지 않을까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룸메이트가 한때 저기 룸메이트가 탈북자였어요. 제가 그 어디 출장 갔었을 아 때. 정말요? 예, 그래서 저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미국적이야. 이 마인드도 그렇고 아 그래. 나도 모르는 그런 미국의 세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빠르게 깜짝깜짝 정말 놀랄 때. 적응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아마 박연미도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예. 우리가 지금 박연미를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잠깐 보시면 이게 그 예전 한 2014년 정도로 추측되는 것 같아요. 네. 14년인가 15년 정도. 이게 지금 그 케이시 럴티그와 함께 이런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계속. 아 네. 한국에서 했네요. 예. 근데 케이시 럴티그가 결국에 저기 콕 브라더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죠. 네. 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이라는 그런 단체를 열어 가지고 탈북자들을 부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만든 거예요. 탈북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 행사가 열리면은 예. 이분을 통해서 이제 탈북자들의 토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 네, 이런 for 말씀이시죠. hire. 예. 저는 와우. 이런 부분에서 거의 좀 어떤- 에이전시. 그러니까 저는 이런 non-profit 단체에서 이게 non-profit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이게 제가 non- 볼 때 그렇게 non-profit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는데 아. 저는 이런 non-profit 단체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이렇게 보내준 줄 알았는데 이런 것이 좀 사업화가 되는 것은 I don't know. 또 난 논프로핏도 사실은 사업이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엠플로이드를 페이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또 받기는 그 받는 정도 게 그게 합법이잖아요. 해결이 돼야 되는 네네네네. 거죠. 도네이션을 통해서. 예, 그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하는데 이제 또 이게 박연민 님이 돈을 가져가시더라도 어느 정도 소액은 이제 말이 되는 금액으로는 저는 그래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프로핏이어도. 예. 아니 근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진보 진영이 근데 가장 껄끄럽게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진보 진영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보수 후원자가 코크 형제예요, 사실. 코크 형제. 코크 형제는 사실 그 뉴스룸이라는 그 HBO 드라마 있거든요. 네. 그 에런 솔킨 네. 솔킨이 감독하고 뉴스룸 기억나요. 이렇게, 예, 되게 쓴 좀 획기적이었죠.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봤는데 난 이렇게 잘 봤는데. 만들진 않았는데 저는 코크 형제도 잘 지금 근데 몰라. 거기 이제 코크 코카콜라. 형제를 타겟으로 그 코카콜라 형제 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 그 발음이 이제 코크인데 네. but Abigail KOCH. Abigail 저널리스트는 so it's not actually coke. No, it's no, not, it's not the KOCH. drinking Cocaine. Coke. No. Cocaine Brothers. No, No. you say KOCH, so It's it's not. KOCH. 네, KOCH. 근데 그 Abigail도 발음을 잘못해서 걔 코치라고 그랬잖아. 코크 브라더스인데 Coke. 코크 브라더스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간 가장 많은 비판을 해온 우파 후원자예요. 조지 소로스. 그러니까 우파의 조지 소로스.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인물이고 아니 우리 이거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 있지 않아요? 뭐 그렇죠. 커뮤니즘에서도 뭐 they have 커뮤니즘의 their 조지 big money 소로스가 people. 있고 Yeah. 커뮤니즘 뭐그 좌파에서는 또 이제 좌파의 그 조지 소로스가 있고 제가 진짜 죄송한데 조지 소로스는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He's a very bad 죄송합니다. man, very 네. scary man. 조지 Very 소로스는 이제 scary 그 헤드펀드 투자가로 네. 유명하고 검은손. 퀀텀 펀드 Puppet Master. 퀀텀 펀드 CEO. So he's 네. known to be 이제 a puppet 미디어 master. 회사들한테 도네이션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본인 컨글로머레이트 아니면 본인 코퍼레이션의 네. 프로핏을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킹메이커. 힘이 엄청 세신 분이시네요. 네, 그럼. 실세. 엄청 민주당의 실세. 그리고 백악관도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진짜요? 하고 좀 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박이다. 백악관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트레스트가 좀 의심스럽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조지 소로스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있죠. 그 알렉산더 소로스가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한 20몇 번 백악관에 들락날락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됐죠. 그러면 그 코크 브라더스는 또 이제 근데 코크 좌파 진영에서 의심하는 그러니까 코크 그런 형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부시 가문하고 조금 이제 깊숙한 관계가 있는데 그 안티 트럼프예요. 코크 형제는. 근데 이제 부시 가문하고 굉장히 이제 깊숙한 관계가 있는데 그 오일머니가 많고 오일머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 기득권을 어택하는 그런 진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결국에 이걸 코크 형제를 비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죠? 앵글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그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픽업해가지고 네. 이거를 이슈화한 거는 결국은 우파들이 이런 식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한다. 결국은 박연민님을 공격하려는 퍼펫이다, 예. 의도보다 예.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그 위에 퍼펫 마스터를 해가지고 이 박연민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분들을 비판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나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은 그 코크 형제가 사실 이제 공화당 이제 기득권 Establishment Republica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Outside Republican이 아니라 네. 코크 형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기득권 공화당이 가장 이제 그 선호했던 그런 후원자, 빅머니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순위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코크 형제 중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코크 형제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코크 형제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간 그 정치권 영향력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 탑 20 후원자를 보면은 탑 20에도 없어요. 코크가 이제 왠지 여기 이제 이제 없어. 이제 그 조지 스티브 소로스 강이 is still 있으면 number one. 스티브 강이 있었으면 되게 말이 많았을 것 예, 같아요. 조지 소로스 is still number one. 조지 소로스 is number one. 네. 그러니까 소로스가 이제 그 후원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넘버 원이고 압도적으로 넘버 원이고 그 솔직히 우파 진영 코크 형제 얘기하는데 코크 형제도 솔직히 조지 소로스만큼 영향력에는 택도 못 미치지. 네, 솔직히. 근데 이제 진보 진영이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 후원자가 코크 형제이고 코크 형제 어쨌든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박연미 씨가 지금 뭐 직접적인 도움을 어떻게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KC 그분이 예. 이제 코크 형제 맞습니다. 예. 분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런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하고 이러는 감동을 주는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뭐 이런 좀 그 자체가 좀 약간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모든 게 의심된다며 이제. 모든 게 의심돼. 그리고 everything is for sale. 모든 거를 팔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죠. 난 그것도 좀 무서운 것 같아. 여러분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댓글에 남겨주세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어. 이제 픽업할 거야. 금방 가. 팁 달라고? 요새 무슨 특고도 팁 달라고 그러냐. 5불이면 되나? 얘 봐라. 더 달라는 거지? 얼마 더 달라는 거야? 1불? 2불? 그래 10불 준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뭐하지 하는 거야? 도대체 팁을 얼마나 원하는 겁니까? 아니 음식값 계산 안 하셨습니다. 계산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계산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팁 안 주셔도 되는데. 수고 많으신데 팁은 그냥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저 그래서- 우리 그 송진경 PD가 김 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랬었어요? 네. 김씨 뭐 어쩌고. 어쨌든 문화 충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박연미 씨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 충분히 얘기하세요. 2021년에 코크 한 브라더스.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거짓말 논란인데 아 그래요. 흑인 여성한테 지갑을 강탈당했다. 시카고에서. 시카고가 그 범죄 많은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악명이 네. 높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지갑을 강탈당한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약 20명의 백인이 인종차별주의자다 너는 신고한다고. 네. 그러면서 당시 미국은 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흑인을 신고하는 것이 인종차별주의자다라는 그런 앵글로 이제 박연미 씨가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네. 근데 이게 거짓말 논란이 있죠. 그냥 폴리스 리포트에서는 그런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그냥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신고는 알아서 뭐 옆에서 했다. 그러니까 신고를 자기가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자기는 비디오만 결국은 가지고 있는 건 비디오밖에 없고 네. 신고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됐고 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한 대 얻어맞았다고 그랬죠. 흑인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아비게일이 리포트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근데 리포트에는 또 있더라고 가슴을 이렇게 맞은 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게일도 약간 어젠다가 있지 그게 않았나 이게 싶어. 포인트가 있어요. 다 예. 이제 앵글이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앵글이. 아비게일 있는 저널리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앵글이 믿는 게 힘들어. 앵글이네요. 앵글. 그리고 앵글. 그리고 어쨌든 그 찾은 기사에서 연미 파크 이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연미 파크 이름이 나왔나요? 그 기사에서 제가 그 대목은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어젠다가 있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박연미 씨가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로부터 이렇게 타겟이 된 것은 그만큼 이제 박연미 씨에 대한 그 우판의 위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게 또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 이런 제- 것도 네. 또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이뻐서 공격 대상이 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좀 미인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관심이 어쨌든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요즘의 세계에 되게 저런 특이한 스토리를 가지면서 외모도 약간 그래도 거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연예인급이죠. 일반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외모가 튀죠, 출중하시잖아요. 튀죠. 예, 튀죠. 그러면은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조금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긴 하긴 하죠. 네, 네. So 저는 what do you think? Her 팩트는 story 모르지만. checks out?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만약에 박연미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수감됐을 때 그 이후 생활이 어땠는지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맨날 해명한다는 게 자기가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과거 기억이 좀 이렇게 그 뚜렷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는데 네. 좀 여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에서 그 힘들었다는 거, 그 뭐 풀 뜯어먹고 뭐 잠자리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한국에서 근데 상류층으로 살았다는 거랑 쌀밥만 먹었다는데 그죠. 이게 좀 앞뒤가 근데 안 그 맞지 아버지 않나. 일이 있고 나서 뒤면은 그 그러니까. 후에 조금 힘들어져서 예, 진짜로 예, 예. 원래는 쌀밥만 먹다가 갑자기 잠자리 먹고 그랬을 수도 있는 그랬을 거니까. 수도 있는 건 이거죠. 예, 근데 근데 그건 이제 원희사도 옹호자 한국에서 입장이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 때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아니, 뭐 참새구이 같은 거. 칡 알죠? 칡. 칡? 예, 칡. 칡 알죠? 예, 뿌리 그런 거는 뭐 먹어본 적 있는데 음. 뭐 그런 벌레들은 저는 좀 별로 안 난 좋아했어요. 메뚜기 먹어봤어. 뭐 벌레 지금도 먹잖아. 지금도 먹지. 크리켓. 야. cricket. 아, 이게 like 가끔 the 이렇게 먹어. 그건 뭔지 사실 알아요. 그 딥스테이트 어젠다에 태국에서나 뭐. 동조하는 나는 거야. 아, 그래요? 난 딥스테이트야. 난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 나는- wants you to eat those. 그 뭐, 지금 저 질문 하나 딥스테이트에서는 비프를 네. 지금 그 디스커리지 하잖아요. 딥스테이트는 Impossible 그래서 burger. 뭐 하는데요? 이게 그 딥스테이트 설명해 주세요. Deep state is unelected officials. 예, 선출되지 힘이 있는. 않았지만 그림자 정부. 아까 라는 거죠. 말씀하신 다 그 말- 예를 들면은 다 정보국. 돈 이렇게 투자하고 도네이션 주고 다 이게 다 그러니까 저기 거기에 그 예를 포함되는 거예요. 들면은 뭐 Koch 그렇죠. brothers? 뭐 저기 소로스나 콕 브라더스 콕 안 한다니까. 브라더- 아니에요? 네. 콕 브라더스는 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아, 어쨌든 네네. 그분들도 할 수 있고 아. 기본적으로 이제 FBI에 뭔가 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국들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보국. 정보국 예, FBI, CIA, DNI 그 미국 내 정보국 17개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있는데 여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직장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그분들 중에서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딥스테이트가 많다는 거죠. 딥스테이트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도 이렇게. 우리가 막 그동안에 하도 나 좀 받아줘. 약간 우리 저번 시간에 나도 얘기했던 좀 일루미나티랑 벌자. 비슷한 건가요, 거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안티 나도 딥스테이트 우리 방송 애들 아니야? 먹이고 살자 좀. 나도 받아줘. 아이고. 딥스테이트. 어? 이래도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사실 솔직히 그 얘기는 한번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공화당 정치인인데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들 자꾸 하니까 네. 그만할 수 없냐고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은 있었어. 그만할 수 없냐고.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예. 자꾸 그 아픈데 왜 자꾸 건드느냐. 협박이었나 이게. No. But I just kept doing it. 아니 근데 디즈니랜드는 보통 딥스테이트예요? 디즈니랜드. I think 지금 그 CEO가 밥 아이걸잖아요. 아이걸 돌아왔죠. 밥 아이걸가 제가 볼 때는 딥스테이트는 아닌데 wokeism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디즈니가 다 망하고 있잖아요. 보면 지금 사실 근데- 주가가 200불까지 올라가 있었다가 지금 현재 무슨 80몇 불인가 뭐 근데- 그렇게 되는 걸로 근데 있어요. 200불까지 올려준 CEO가 누구야? 아이걸. It was 아이걸. 아이걸. 밥 아이걸가 사실 비즈니스 타고난 재주가 있는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건 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요. 그분이 정말 빼빼어난 사람이고 거기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올라가서 CEO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헬기 타서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실력파예요. 그 사람이 좀.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디즈니 플러스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디즈니가 내려갈 수도 있다.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이게 디즈니 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히려. 그 얘기를 하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 CEO에서 물러났을 때. 왜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무래도 되게 트렌드를 많이 따라야 되고 그렇죠. 네, 그 트렌드를 따르다 보면은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wokeism처럼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걸 되게 서포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혹시 있겠네요. 엘리멘털스 봤어요? 엘리멘털 봤어요, 저. 네. 어땠어요? 저 엄청 진짜 한인 너무 재밌게 감독, 봤어요. 한인 감독. 너무 재밌게 봤대. 저- It's Korean. 되게 재밌게 네. 봤대. 무비. 이제 안 울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응. 솔직히 조금 울었어요. 보면서. 엘리멘털스. 근데 인사이드 아웃 봤어요? 인사이드 아웃도 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저도 되게 재밌어. 좋아하네. 아니 네. 재밌어 인사이드 아웃. 네. 인디아나 존스. 그건 안 봤어요. 근데 그 엘레멘털에서 네. wokeism 그러니까 약간 PC political correctness가 좀 느껴졌어요. 거기에 왜냐면은 non-binary 캐릭터가 나온다고 그러던데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캐릭터가 나오나요? 아니면 놓쳤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wokeism 그런 걸 봤을 PC 하나도 때는 몰랐잖아. 지금 네. 우리랑 저는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볼 때 어렸을 때의 비교를 해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되게 그렇게 뭐 non-binary 한 사람들도 나오고 트렌드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약간 기억에 남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네. 친구는 좀 오픈. 아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내용도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아니 근데 PC 이런 거 몰랐잖아요. 그나마 배워서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근데- 사실 잘 모르는 얘기. 되게 빨리 care? 배웠어. Do you care? 이런 게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냐면은 부모님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엘리멘털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화 버즈 라이트이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데리고 갔었을 때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엄마가 둘이 있든지 아빠가 둘이 있든지 아니면 non-binary가 있든지 이런 아니면 트랜스젠더가 있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아니, 왜냐면은- 걱정은 제가 안 해본 게 제가 안 하잖아.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아이가 없어서 그래. 네. 아니 왜냐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non-binary 예를 들면은 에즈라 밀러 네.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예인데 He's a man. no, yeah, to me he's a man, but He's a man he to doesn't everyone. claim to be a man. 남자야 남자야. 그러니까 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러면 여자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고 이런 세상이 저는 말도 안 되는 네. 거라고 보고 지금 에즈라 네. 밀러는 남자고 저기 누구야 그 앨런 페이지? 앨런 페이지가 이제 저기 엘리엇 페이지로 바뀌었잖아, 맞아요. right? 그게 걔는 심지어 그 친구는 나오고 수술을 있는 완전 시즌 했죠. 그 영화 그 시즌 무슨 방송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도 엘렌 페이지가 그래서 남자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방송에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넷플릭스에서 연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엄브렐라 아카데미. 네, 히어로물인데 약간 초반에는 이제 좀 여성스럽게 나오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그 캐릭터를 그 거기서 컴퓨터 매사하는구나. 하시면서 그 시리즈 아니야? 그 약간 그 Umbrella라고 하니까. 마법이 아니라 그 초능력 있고 약간 히어로물이에요. 네, 아시는 것 같은데. 나 궁금해. 내가 킬로그램 어떤 거요? 저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라고 나 어때? 나 생각하느냐? 여자라고 생각해 아니면 남자라고 생각해?
솔직히 아니, 왜 말해서 하야, 솔직히 난 여자야. 고민된대잖아. 왜 고민을 해? 나 여자 여자야. 여자로서 매력을 느낀다고 그러지.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게 진심이면은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삶을 사시는구나라고 할 텐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0% 이게 말하는 그게 아니다. 말하는 성별이 다가 아니라 실제로 태어나는 성별이 있긴 하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또 저는 또 삶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 하나가 디 앤트월드라고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non-binary야 그 사람도? non 바이너리가 아니라 그 사람 래퍼 이름이 닌자인데 왜 닌자. 닌자냐면은 왜냐면 my mom told me I can be anything in the world. 그냥 오케이. 그래서 저는 he lives as a ninja. 오케이. You know? 그냥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사는 삶이니까 너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 하지만 뭐 제가 뭐 거기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non-binary고 남자가 여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몇 네. 명은 있었어. 약간 여자 같은 애들. 네. 야 얘는 진짜 완전 여자 같은데 있었는데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음. 지금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like 20%, 25% 이상 저기 스탠포드 대학교 네. 거기에는 40% 이상이 LGBTQ야 이제 벌써. 에이. It is, 설마. man. It is. 그거 못 봤어? 아이 10명 중에 4명이 아니, 진짜라니까. 그 여론조사가 최근에 갤럽에 나온 서포트를 거야. 한다 이런 거. I wish that it wasn't the case, 네. but it is. LGBTQ 아니, 커뮤니티를 서포트한다는 그런 아니, 말은 근데 아닐까요? LGBTQ 해도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는 이렇게까지 옛날에는 1%요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25%, 30%로 치고 올라가는 거는 40%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이런 교육 때문이라니까. 이런 교육 때문이라니까. You want, I'll bring it to you tomorrow. Yeah, but it's real. 그래서 충격적이야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빌 머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머를 했어. 나중에는 그러면은 저기 다 LGBTQ 될 거라고 이 추세대로면은 나중에는. 저는 근데 뭐 만약에 그렇게 되고 어때요? 태어난 삶에서 그렇게 본인을 위한 살겠다면은 LGBTQ.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은 저는 그냥 뭐 You're 그렇게 heterosexual. 원하시면은 네, 저의 섹슈얼리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남들이 이렇게 된다고 나도 될 수 있냐? 나는 그렇게 안 될 거야. 저는 제가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그 삶을 서포트해 줄 수는 있죠. 아니, 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요. 네. I 그러고 agree.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스포츠. I agree. 남자가 여자 스포츠 가는 거. 그렇죠. 그런 거 약간 이제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가는 게 약간 좀 형평성에 대해서 네, 논란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보통 1등을 항상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항상 압도적으로 1등을 하시잖아요. 신기록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성전환.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게 맞나? 근데 나는 싶긴 왜 한데. 여자들이 남자로 성전환 해가지고 남자 스포츠 도전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어요. 권투 선수. 많진 않잖아. 아니 근데 있긴 있는데 권투 선수 네. 여자가 남자로 해가지고 보통 그럼 근데 퍼포먼스가 이겨. 어때요? 되게 잘해. 잘해요. 되게 잘해. 되게 와우, 잘해. 대단하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내가 네. 볼 때 어느 날인가 넉다운 펀치 맞을 거야. 저 남자하고 진짜 아유, 제대로 왜 여자라고 붙어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 No. 이게 안 돼. 저기 그 장면 봤어요? 그 세리나 윌리엄스. 세리나 맞아요. 윌리엄스가 That's true. I 테니스 agree. 선수로서 아마 그렇게 그 막강한 여자 테니스 선수는 없었을 거야.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잘한 거보다 내가 볼 때는 세리나 윌리엄스가 테니스계를 제패한 게 그게 더 좀 크다고 봐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기셨나 세리나 보네요. 윌리엄스가 저기 누구라 그랬어? 앤디 라릭하고 앤디 라릭 한번 붙자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그 플레이어인가요? 남자 플레이어가. 그래가지고 그때 메인스트림 언론에서는 세리나 윌리엄스면은 해볼만 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What do you know? 세리나 윌리엄스가 그때 데이비드 레더맨 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6대 0으로 5분 안에 질 거라고. 두 번 다, 두 세트 다 5분 안에 끝난다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나요? 그 실제로 경우는? 안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세리나 윌리엄스가 굉장히 근육질이에요. 여자. 그죠. 테니스 네. 같은 경우는 격투기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심하게 몸이 부딪히는 서브를 스포츠가 아닌데도 서브를 못 받아친다는 거야. 아이고. 서브가 못 굉장히 받아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남자가 출발 지점이 다르가지고 근데 자기는 그래도- 여자 네. 테니스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데이비드 레더맨은 그래도 저기 진보 쪽이잖아요. 데이비드 레더맨이 그 대답이 듣기가 좀 싫었나 봐. 네. 사람들도 그쪽 진영에서 박수를 안. 근데 세리나 윌리엄스가 말한 거는 팩트예요. 상대가 안 돼. 어떻게 상대가 돼?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하고 그러면 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여자, 그 세리나 성전환. 윌리엄스하고 아니 그 마이크 타이슨하고. 성전환한 복서가. 아예 마이크 타이슨 웨이트 클래스가 다르지. 근데 심지어 사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웨이트 클래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되게 불공평한데 게임이 그죠? 근데 사실 마이크 타이슨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작은 편이었어. 그 180이 안 돼. 아, 마이크 그래요? 타이슨이. 근데 이제 그 180이 안 되는데
190 넘는 거인들을 무찔러 처참하게 무찔렀잖아. 물론 에반다 호리필드한테 바뀌긴 했지만 네. 전성시대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갔었죠. 그랬구나. 예. 이런 것도 있어. 파워리프터가 캐나다에서는 이제 남자가 자기가 여자다 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가 여자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르기멘트를 할 수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저 그 영상.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레코드를 원래 트랜스젠더 여성이 이 레코드를 가지고 있었어. 캐나다 네. 파워리프팅. 근데 남자가 또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는 자기 아이덴티파이를 여자로 해가지고 한다. 그거를 100파운드 차이로 네. 이겼어. 너무나 쉽게 그냥 네. 그 트랜스젠더 여성 앞에서 바로 그냥 딱 한 거야. 한 275파운드인가? 375인가? 뭐 이렇게 375를 이겼어요, 그거를. Just wanted to prove a point. just wanted 이렇게 to prove a point.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fair game이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That's a hard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되는 That's a 그 strong 남성 argument.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서 컴피티션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여성 컴페티터, 여성 선수들한테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하는 거예요. It's a 근데 disservice to all the women out there. 이 근데 그 여성분들에게.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나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느끼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느끼고 진짜 상상하기도 좀 힘든데 그죠. 뭐- 근데 뭐 그 본인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니까, 상상이 가니까 그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숫자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건 뒤에 숨은 힘이 있지 않나 싶어요. 디즈니의 이 잘못이에요. 어젠다. 이게 디즈니도 원래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숨기고 살았다 이게 아니라 약간 이런 사람 이렇게 좀 약간 LGBTQ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아니,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성인이 더 돼가지고 그렇게 네. 하는 거는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자녀들한테까지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슈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양육권 이슈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맞아, 그건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보험을 제가 그 들었는데 얘기 우리 애들 했잖아. 했어 벌써. 12살 그거 얘기하는 거지. 12살서부터. 이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고.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뭐지? 그거에 대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허락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보험 정보, 자기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꼭 이제 해야 돼. 그 민주당이 근데 제가 볼 때 마케팅을 훨씬 더 잘하는 게 공화당보다 어쨌든 그 아시안 중호범죄 그걸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아시안 표를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그죠. 스탑 그리고 API.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BLM 무브먼트 통해서 흑인을 더 네.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움직임을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LGBTQ 어쨌든 약간 민주당 성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도대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아. Koch brothers. 코크 브라더스 is not doing anything, you know? 아니 코크 형제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조지 소로스만큼 난리치고 다니는 레벨은 아니었어. 근데 이제 그 HBO에서 그 폭로해가지고 그 네. 코크 형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타겟을 해가지고 계속 파헤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파 진영이 코크 브라더스 hate Trump actually 그리고 코크 형제도 기본적으로 그 기득권 공화당원을 지지하고 뭐 안티 트럼프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코크 이제 한 It 분인데. was just a joke. 농담이었어. 아니 근데 그 최근에 그 내가 얘기하는 탑20 랭크에도 밀려 나가고 네. 지금 근데 2위, 3위, 4위는 공화당 후원자인 건 맞아요. 1위는 아니고 근데 공화당이 커뮤니스트인 건가요? 아닌가요? 공화당은 리퍼블릭. 리퍼블릭. 오케이. 그 커뮤니즘은 공산당. 공산당 맞아요. The wording is kind of Wording could be similar, but 글자 차이,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Okay, so Disney's future. What do you guys think? 난 지금 디즈니 디즈니는 마지막 한 4, 5년 동안 이 woke policy를 굉장히 많이 밀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diversity 디파트먼트의 헤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잘렸잖아. 기획식으로 해가지고 잘렸어 결국은. 진짜요? 지금 잘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엘리멘털도 망했고. 야가멘틀 그 망했어. 전에 그랬어요? Buzz Lightyear도 망하고. It 굉장히 started 많은 from Buzz Lightyear. 그렇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망하고 있고 지금 막 Little Mermaid서부터 네. 또 지금 스노우 화이트도 보면은 스노우 화이트가 아니에요. 약간 아니 그거 근데 되게 싸구려 영화 같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 드워프도 이제 그 스노우 화이트 and the Seven Dwarfs가 난쟁이가 아니라 아니라면서요. 다 키 크고 다 네. 다른 이렇게 믹스 레이스를 했는데 아시아는 없어 또. 아니 걔 그 누구야? 7가지의 그 난쟁이 중에서 아시아는 또 없어. 그 왕 그러니까 이제 난쟁이도 쓰지 않아가지고 난쟁이들도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난쟁이 역할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근데 왜 이걸 뺐냐고. 근데 그거 난쟁이를 왜 안 쓰게 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쟁이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쁘다는 거지. 아니, 그 배우 자체가 자체가? 나빠 보이게 아니 좀 미안하게. 그 배우 이름 뭐야?
아, 걔 맞아. 왕좌의 게임에 왕좌의 게임. 피터 something, right? 네.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왜 난쟁이 아직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난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난쟁이들을 왜 고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얘가 독보적인 난쟁이 그거잖아요. 그 배우. 네. 다른 난쟁이 배우들의 그 커리어를 끝내고 있다는 그런 그렇지, 비판까지 나오고 그렇지. 있어. 그러니까 난쟁이를 이제 안 쓰니까. 또. 이제 쓰기가 조금 어펜시브. 그럼 자기만 쓰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왜 그 사람은 그럼 왜 출연해? 근데 그 다른 사람 사람 출연 난쟁이- 안 해. 출연한대? He does. I Peter think- Dinklage. Peter Dinklage. I think he's there. He's 거기에 there. 출연해요? 그리고 그 백설공주도 그 백인 아니죠. 밤설공주지. 그 라틴계? 갈색. 와, 일단 그것도 이제 또 백설공주도 또 지금 인종차별이네. 새로운 또 배우가 히스패닉. 약간 인어공주 때처럼. 예,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디즈니는 이윤보다 어젠다를 푸시하는 것 같아. 근데 또 I think to 스노우화이트에서 백인을 쓰면은 욕 먹지 않을까? 난 몰라, 그게 근데. 두려웠을 것 같아. 근데 또. 나는 이제 그게 참 무서운 게 얘네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안 물러서려고 이거 작전을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캐슬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이 어젠다를 푸시하고 마블 케빈 파이기 회장이잖아요. 자꾸 이거를 네. 푸시를 했대요. 이렇게 좀 넣으라고. 마블은 아예 망했고 지금 거의. 지금 근데 망한 수준이고. 근데 인디아나 존스도 지금 망했죠. 망했고. 이번 거. 그리고 스타워즈도 시퀄 시리즈가 별로 돈을 많이 못 벌어들였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어젠다를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는 킬로그램에서 그 어젠다를 모른다면 그 어젠다는 이제 남자를 그냥 여성을 이렇게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히로가 여성들이 많다. 네. 여성 파워 하는데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남성. 그냥 남성들은 바보가 되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네요.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봤던 영상들, 디즈니 관련 영상들 보면은 이제 확실히 그것도 좀 마블 느껴져요? 쪽에도 여성 히어로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해서 나는 그냥 참 저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딥스테이트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하는 입장에서 저는 세대가 많이 그냥 바뀌었구나. 요즘엔 이렇게 해야 그렇지. 나도 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했었는데 또 그럴 수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뭐 남성을 완전 바보로 만들고 좀 그렇게도 생각이 인터프릿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최근에 이제 스타워즈하고 인디아나 존스까지 그 남자 영웅 캐릭터들이 다 바보같이 이렇게 그래요?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그 처음서부터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넘어갔는데 해도 좀 이게 하도 넘어가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왜 또 이러는 거야? 왜 또 이러는 거야? 아니 왜 한 솔로가 죽어 도대체? 아니 왜 이렇게 카일로 렌이 그렇게 멋있는 그 다크 사이드의 완전 히어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레이한테 바루시 이렇게 그거 좀 쉽게 져? 이런 이상했어. 것들이 좀 사람들이 뭐냐? 근데 이게 계속 컨티뉴가 되니까 또 이제 해리슨 포드의 마지막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볼 때 캐슬린 케네디는 무자격이야. 자격이 없는 여자였어. I don't know. 회장 루카스 필름 회장을 할 그 자격이 없는데 결국에 근데 그 회장 찍은 건 조지 루카스야. We gotta blame George Lucas for that. 조지 It's your fault, 루카스가 조지 루카스가 그거를 괜히 그 캐슬린 케네디한테 넘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어쨌든 wokeism 영화들이 다 실패하다가 이번에 대박 터뜨렸어요. 바비도 wokeism 영화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숨겼지 잘. 그 어젠다를 잘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1억 6,200만 달러나 벌어들였다고. 와우. 그거는 바비 봤어요? 저 바비는 안 봤어요. 탑건 매브릭보다도 흥행이 높아. 네. 근데 그 woke란 영화를 인지 몰랐대 많은 사람이. 이게 So- 괜찮아. 뭐 바비 정도는 뭐 그냥 바비는 다 이제 여자를 위한 거고 켄은 항상 사이드킥이었어요. 예. 바비와 켄은 항상 바비는 이거였고 켄은 그냥 사실 근데- 그건 그래. 근데 사실 바비에서 네. 켄은 저기 조연이지. 결혼을 그죠. 하지.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소품밖에 안 돼. 소품이요. 결혼 네. 웨딩, 결혼을 안 해서- 웨딩 촬영을 해봐. 네. 해보면은 남자는 그쵸. 돈 벌어 오는 소품이구나. 그렇게까지 킬로그램 상처받으신 거 아니시죠? 웨딩 촬영하실 때. 킬로그램 상처받았어. 땡큐. 와줘서 고마워요. 킬로그램.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 남성은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엔딩이라고요.